많은 분들이 집 뒤편의 마른 땅이나 담장 옆에 거친 흙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과일나무가 자라기 어렵겠구나. 몇 번 심어보아도 잘 버티지 못하고 잎은 힘없이 늘어지고 해마다 기대했던 열매는 보이지 않으니 결국 흙이 문제라고 단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늘 흙만 문제일까요? 사실 정원에서 자꾸 실패가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땅이 완전히 쓸모없어서가 아니라 그 땅의 성질과 맞지 않는 나무를 먼저 떠올렸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장면은 낯설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오래 고이는 무거운 흙이 있고 바닷바람이 자주 스치는 모래 섞인 땅이 있고 돌이 많고 메마른 경사지의 흙도 있습니다. 또 오래 비워두어 딱딱하게 굳은 집 주변의 작은 땅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그냥 나쁜 흙처럼 느껴지지만 자세히 보면 불편한 이유가 서로 다릅니다. 어떤 땅은 물을 너무 오래 붙잡고 어떤 땅은 물을 너무 빨리 놓아버리며 어떤 땅은 뿌리가 깊이 들어가기 전에 돌과 마주칩니다. 그래서 과일나무를 고를 때도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추위에 강한 나무가 필요한 자리도 있고 척박한 흙에서도 버티는 힘이 먼저 필요한 자리도 있으며 바람과 염분을 견디는 성질이 중요한 곳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좋은 땅을 만드는 일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땅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천천히 읽는 것입니다. 땅을 바꾸려고만 애쓰는 동안 놓치고 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는 원래부터 거친 흙, 마른 흙, 영양이 적은 땅을 견디도록 태어난 과일나무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버려진 듯 보이던 땅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일, 그리고 익숙한 나무 대신 맞는 나무를 찾는 일 말입니다. 그렇게 흙을 탓하던 마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후와 계절 속에서 특히 겨울이 분명한 땅에서는 어떤 과일나무부터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선이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화려하고 눈에 익은 품종보다 먼저 추위와 척박함을 함께 견디는 나무를 떠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먼저 눈여겨볼 만한 것이 아로니아입니다. 아로니아는 이미 한국에서도 이름을 들어본 분들이 적지 않지만 많은 사람은 여전히 이 나무를 건강 식재료 정도로만 생각하고 지나칩니다. 그러나 실제 정원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든든한 의미를 가집니다. 추위에 강하고 비교적 거친 흙에서도 버티며 물이 아주 잘 빠지는 완벽한 땅이 아니어도 자리를 잡는 힘이 있습니다. 열매는 강한 개성을 지녔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잼이나 청, 말린 열매처럼 다양하게 활용할 여지가 생깁니다. 여기에 모과를 함께 떠올리면 이야기는 더 흥미로워집니다. 모과는 낯선 외래 과일처럼 멀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오래전부터 집 가까운 마당이나 시골 풍경과도 은근히 잘 어울리는 분위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향이 짙고 존재감이 분명한 열매를 맺으면서도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게 자라는 편이어서 거친 땅을 가진 사람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코넬리언 체리처럼 아직 한국에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추위에 강하고 일찍 열매를 맺는 계열까지 더해지면 봄과 여름의 흐름도 한층 풍성해집니다. 흔한 과일나무들이 아직 기지개를 켜는 시기에 먼저 계절의 변화를 보여주는 나무가 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큰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메들러 같은 나무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남깁니다. 처음에는 화려하지 않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며 그 진가를 드러내는 열매처럼 정원도 늘 빠르고 눈부신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조용히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기 북부나 강원 인근처럼 겨울 기온이 뚜렷한 곳에서 마당 흙이 딱딱하고 기대만큼 부드럽지 않다면 익숙한 품종만 붙들기보다 이런 나무들을 먼저 떠올려보는 편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남들이 많이 심는 나무가 아니라 내 땅에서 오래 살아남으며 해마다 자기 리듬으로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나무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가능성을 넓혀가다 보면 처음에는 포기했던 자리에도 조금씩 다른 표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자리를 잡은 나무가 해마다 묵묵히 계절을 건너는 모습을 떠올리기 시작하면
이제 시선은 조금 더 넓어집니다. 추위를 견디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척박한 흙에서도 병충해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손이 많이 가지 않으면서도 자기 방식대로 결실을 맺는 나무가 있다면 어떨까 하는 기대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흐름에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꾸드라니아 계열의 차이입니다. 아직 한국에서 대중적으로 익숙한 이름은 아니지만 이 나무가 주는 인상은 의외로 분명합니다. 지나치게 비옥하지 않은 흙에서도 버티고 배수가 좋은 거친 자리에서도 제 힘으로 살아가며 병과 해충에도 비교적 강한 편이어서 자꾸 손이 가야 하는 정원보다 차분히 지켜보는 정원에 더 잘 어울립니다. 열매는 부드럽고 달며 잘 익었을 때의 만족감이 은근히 깊어서 시장에서 흔히 보는 과일과는 또 다른 기쁨을 줍니다. 특히 바위가 섞인 마른 흙이나 너무 기름지지 않은 언덕 쪽 자리에서는 오히려 이런 나무가 더 편안하게 자랄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새로운 과일을 하나 더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좋은 정원이라고 부르는 모습이 꼭 부드러운 흙과 손쉬운 재배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영수 씨처럼 오랫동안 집 뒤에 단단한 흙을 보며 매번 비슷한 나무만 심었다가 실망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실패의 원인을 다르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나무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가 원래 다른 성질의 나무를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여기에 야생 배계열이나 강한 뿌리 성질을 지닌 대목용 배나무의 특성을 함께 떠올려 보면 더 익숙한 과수의 세계도 새롭게 보입니다. 달고 크고 보기 좋은 품종만이 답이 아니라 먼저 버티는 힘을 가진 뿌리와 바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추운 지방에서의 정원은 화려한 시작보다 오래 견디는 기반이 먼저입니다. 그런 기반 위에서야 비로소 열매도 계절도 안정된 흐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땅이 좋지 않다고 느껴질수록 더 섬세하게 견디는 힘을 가진 나무를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바로 그 선택이 오랫동안 침묵하던 땅에 다시 이야기를 생기게 만드는 조용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위와 척박함을 함께 견디는 나무들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풍경이 떠오릅니다. 같은 한국이라도 남쪽으로 내려가거나 바닷바람이 가까운 곳으로 가면 땅의 표정은 다시 달라지고 그에 따라 어울리는 과일나무의 성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겨울에 깊이가 조금 덜하고 바람에 실린 염분이나 모래 성분이 더 큰 영향을 주는 자리에서는 북쪽 내륙의 기준으로만 나무를 고르면 오히려 답을 놓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흥미롭게 떠오르는 나무가 파인애플, 구아바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지나치게 이국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나무의 진짜 매력은 화려함보다 의외의 적응력에 있습니다. 모래가 섞인 흙에서도 비교적 잘 버티고 어느 정도의 건조함과 바닷바람에도 흔들림이 적으며 열매뿐 아니라 잎과 꽃의 모습까지 단정해서 집 주변의 작은 뜰이나 담장 곁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특히 남해안이나 제주처럼 겨울이 조금 더 부드러운 지역에서는 단지 보기 좋은 나무가 아니라 실제로 기대를 걸어볼 만한 과일나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화이트 사포테처럼 보다 따뜻한 지역에서 조심스럽게 검토할 수 있는 나무까지 시야를 넓히면 사람의 생각은 한층 더 유연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당장 심어야 할 나무는 아니지만 적어도 어느 지역에서는 이런 선택도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정원을 바라보는 폭이 훨씬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닷가 가까운 곳에서 오랫동안 모래기 많고 메마른 땅을 보며 과일나무는 어렵다고 여겼던 박철수 씨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늘 채소 몇 폭이나 관상수 정도만 떠올리던 자리에 조건만 맞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나무가 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큰 전환이 됩니다. 결국 남쪽의 정원과 바람 센 해안가의 뜰은 불리한 땅이라는 말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별도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가 더 좋으냐가 아니라 그 자리의 공기와 흙과 계절에 맞는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그렇게 기준이 조금만 바뀌어도 예전에는 포기부터 떠올랐던 공간이 이제는 새로운 실험과 기대가 시작되는 자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국의 기후와 땅에 조금 더 가까운 나무들을 먼저 살펴보고 나면 이제 시선을 잠시 더 멀리 보내보게 됩니다. 당장 우리 집 마당에 그대로 옮겨 심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세상에는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척박한 흙을 견디며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는지 바라보는 일 자체가 생각보다 큰 깨달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슈가애플이나 사포딜라, 블랙사포테, 아이스크림빈, 구아밀 같은 나무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이름들은 한국의 일상적인 정원에서는 아직 낯설고 어떤 것은 기후상 매우 제한된 환경에서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무들을 알아둘 가치가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좋은 흙을 전제로 삼지 않고도 살아남는 법을 몸에 익힌 나무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은 모래와 바위가 섞인 땅에서 자라고 어떤 것은 영양이 적고 건조한 자리에서도 묵묵히 버티며 또 어떤 것은 사람이 일부러 돌보지 않는 듯한 곳에서도 스스로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열매의 성격조차 평범한 상식을 벗어난다는 점입니다. 아이스크림빈은 이름 그대로 바닐라처럼 부드러운 단맛을 떠올리게 하고 블랙사포테는 완전히 익었을 때 푸딩 같은 질감으로 기억에 남으며 사포딜라는 짙고 깊은 단맛으로 한번 맛본 사람의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이국적인 과일의 신기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익숙한 나무만 기준으로 삼아왔다는 사실을 조용히 돌아보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늘 좋은 흙을 만들고 더 많이 보충하고 더 많이 고쳐야만 과일 나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어떤 나무는 애초에 거친 땅을 자기 자리로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런 나무들은 한국에서 모두 널리 심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존재에 가깝습니다. 왜 우리는 늘 흙부터 바꾸려 했을까? 왜 그 땅에 맞는 나무를 먼저 찾으려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여기까지 닿고 나면 이제 이야기는 단순히 버티는 나무를 넘어 오히려 흙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특별한 나무들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낯선 나무들까지 둘러보고 나면 이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더 깊은 기대가 남게 됩니다. 단지 척박한 흙에서도 살아남는 나무를 찾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땅 자체를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나무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하는 바람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비타민 나무로도 알려진 10억 톤과 아이스크림빈 같은 존재가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이 나무들의 인상적인 점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 하나에 머물지 않습니다. 척박하고 메마르며 다른 식물이 쉽게 뿌리내리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버티는데 그치지 않고 해가 갈수록 주변 흙의 숨결까지 조금씩 바꾸어 놓는다는 데 있습니다. 10억 톤은 모래가 많고 바람이 심한 땅, 염분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자리, 유기물이 부족한 메마른 곳에서도 강한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나무가 그저 자기 목만 챙기며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뿌리와 잎, 그리고 시간이 쌓이면서 만들어내는 변화는 오랫동안 지쳐있던 흙에 다시 리듬을 돌려놓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널리 심을 수 있는 나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나무가 열대 지역의 척박한 토양에서 보여준 역할은 분명한 상징성을 가집니다. 스스로 자라면서 그늘을 만들고 땅에 유기물을 돌려주며 황폐해진 자리를 다시 살아있는 공간으로 이끌어 간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나무들을 보고 있으면 정원에 대한 생각도 조금 달라집니다. 과일나무를 심는다는 것이 단지 한철 수확을 기대하는 일이 아니라 해마다 땅과 함께 시간을 쌓아가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한자리를 돌보아온 사람일수록 이런 변화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당장 화려한 결과보다 몇 해 뒤 흙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바람이 스치는 자리에도 생기가 돌며 예전보다 다른 식물까지 편안해지는 흐름을 보는 기쁨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결국 좋은 정원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 맞는 존재를 들여와 천천히 함께 살아가게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긴 이야기를 지나온 끝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서서히 또렷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온 분이라면 처음 마른 흙 앞에서 막막했던 마음이 조금은 다른 결로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그저 나쁜 땅이라고만 여겼던 자리가 사실은 아직 알맞은 나무를 만나지 못한 자리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서서히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오늘 살펴본 나무들은 모두 같은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나무는 추위를 견디는 힘으로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어떤 나무는 모래와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질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으며, 또 어떤 나무는 당장 우리 곁에 흔하지 않더라도 세상에는 이런 방식으로 척박한 흙을 이겨내는 과일나무가 있다는 사실 자체로 시야를 넓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10억 톤이나 아이스크림빈 같은 존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좋은 정원이란 단지 열매를 얻는 장소가 아니라 땅과 시간이 함께 회복되는 자리일 수도 있다는 점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나무가 가장 특별하냐는 순위가 아닙니다. 내 땅이 어떤 숨결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피고 그 성질에 맞는 나무를 찾는 눈을 기르는 일입니다. 물을 오래 붙잡는 흙인지, 너무 빨리 마르는 땅인지, 바람을 많이 맞는 자리인지, 겨울 추위가 깊게 머무는 곳인지, 그 작은 차이를 읽는 순간부터 정원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실패는 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늘 비슷한 선택만 반복해왔기 때문에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는 버티지 못한 나무의 기억만 붙잡고 그 자리를 포기하기보다 그 땅에 더 어울리는 나무가 무엇인지 다시 묻는 편이 낫습니다. 집 뒤에 좁은 빈터도 좋고 담장 곁에 거친 흙도 좋고 늘 지나치기만 했던 작은 모퉁이도 괜찮습니다. 그런 자리일수록 오히려 뜻밖의 시작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 속에서 마음에 남은 나무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서둘러 많이 심으려 하기보다 먼저 자기 땅과 계절에 맞는지 천천히 살펴보면 됩니다. 그 조용한 관심 하나가 몇 해 뒤 정원의 표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랫동안 흙 때문에 과일나무를 포기해왔다면 이제는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아도 좋겠습니다. 이 땅이 왜 안 되는가가 아니라 이 땅에는 무엇이 더 잘 어울리는가 하고 말입니다.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버려진 듯 보이던 자리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